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김선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관보를 통해서 공식화했는데요. 이에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후에 양측의 협상 타결을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우려와 기대감 동시에 안고 있던 뉴욕 3대 증시는 좁은 범위에서 혼조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 많이 흔들렸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대로 나타나면서 양 시장 모두 급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빠지면서 2,100선까지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3%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7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요즘 투자하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 세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하니까요. 낮 시간에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꼭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대규모 자금 투자의 달인,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박철순 전문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요즘 시장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참 투자하기 힘드실 텐데 그런데 사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업종 그리고 네. 개별 종목들 이런 개별 이슈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업종 분석 준비해 주셨죠? 네, 지금 사실 오늘 드디어 급락이 나왔고요. 네. 지금 미국 시장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였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거품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낙폭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업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네.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의원의 업종 분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외신 브리핑에 전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 협상에 뒤를 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관세가 영향력을 미치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뒤를 깼다라고 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버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계속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도 여전히 중국의 유력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9일부터 양일간 워싱턴을 방문해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제 무역 마찰이 격화되는 것은 양 국민과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만약 협상이 틀어질 경우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1시 1분에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제 미국 측이 이런 관세 조치를 시행을 한다면 중국 측에서도 부득이하게 반격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중 무역 전쟁 공포에도 시장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와 시장을 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트럼프 풋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류어 부총리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미중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오른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28개월 동안 좀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작년 말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로 좀 크게 하락을 하자 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이 무역 전쟁을 합의하려고 좀 가능성을 내비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개월 뒤에 또 재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무역 협상이 아예 틀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또 중국과 일부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유일한 위험 요소라고 하면 트럼프 풋이 가져오는 순환의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오르고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면 공격적인 협상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풋이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지금까지 나타난 것보다 더 막강한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역 협상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양국의 협상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에 대한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짚어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박철순 의원과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연일 이 네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양국이 지금 서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또 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또 나서고 있는데 네네. 자, 어떻게 될까요? 사실 결렬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사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미국이 정말 드라마틱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막판에 정말 협상을 타결을 할지 네네. 또 그런데 10일 기해서 이 관세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에 계속해서 좀 협상을 이어나갈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항상 미국이 쉽게 뭔가를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네. 뭔가 이거 드라마틱한 어떤 흐름을 항상 만드는데 일단은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률적으로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일단은 왜냐? 미국이 이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보복 관세를 좀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강경하게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엔 당연히 강경하게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수그리고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결과는 나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식을 하거나 선물 옵션을 할 때 항상 저희는 리스크를 항상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된다고 했을 때 불어오는 후폭풍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조금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조금 감소를 하시면 안 되고요. 리스크를 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조금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좀 주식을 네. 투자하는 방법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일단은 미국 주식이 상당히 연초부터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연초 대비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오른 것 같으세요?
14%로 글쎄요. 꽤 많이 올랐잖아요. 예. 추세적으로는 계속 좀 올랐기 때문에 사실 한 14% 고점 기준으로 이 정도 좀 올랐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약간 조정이 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한국 네. 증시 대비했을 때는 그만큼 미국의 기초 체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좀 강한 편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미국 내 기업들이 돈을 상대적으로 많이 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최근에 너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주가가 14%대 좀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죠. 우리가 흔히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을 보면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불과 2%도 좀 오르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는 14% 가까이 올랐는데 네. 주당 벌어들이는 돈은 2%도 못 올랐다. 그 말은 버는 돈은 없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즉 네,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계속 방송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좀 조정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겠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역시 주가는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늦게 나왔을 뿐이지 일단 미국도 주가는 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요 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혹시라도 미국 주식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로벌 이슈 같은 게 우리나라 주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당분간만 조금 떨어지셔서 조금 베팅을 좀 자제하시고요. 조금 안정화된 이후에 조금 베팅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이 위험을 좀 극복하고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정말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네. 우리 시장이 정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네. 우리는 중국에도 영향을 받고 미국에도 영향을 받고 또 네. 무역 관계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큰 그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죠. 자,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 시장에는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예. 지금 결론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외건 뭐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한 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전히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베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시장은 예상대로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한 번 네. 조정을 받았죠. 네. 그 이후에 한 번 지난주였나요?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기술적 반등이지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예. 실제로 작은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낙폭을 늘려오면서 오늘 또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네. 아쉽긴 했죠, 사실. 예. 오늘 시원하게 좀 내려가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방송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방송뿐만이 아니라 2주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언제든지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만약 그래서 주식 비중을 줄이지는 못하겠다라고 네. 하신다면 지수 반대 베팅하는 주가 상장 펀드죠. 그래서 ETF를 조금 인버스 상품을 좀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혹시라도 주식 비중을 못 줄이시고 만약에 ETF 인버스 상품들을 제 말 듣고 사신 분들이 있다면 왜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손실 부분을 ETF 쪽에서 만회를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감정적으로도 매매를 하기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조금 ETF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니즈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네. 유효하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긴 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네. 계속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오르면은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고 떨어지면 그렇죠. 우려가 또 안 좋다고 하고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시나리오 쓰기 나름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데 실제로 문제가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국내에는 좀 큰 악재긴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일반적인 자본재라든지 또는 이제 중간재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렇죠, 가공을 네. 해서 이제 중간재를 네, 네. 주력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재에 관세를 붙이게 되면 상당한 수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면 주가는 사실 좀 더 깊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은 결렬보다는 조금 그래도 타결 쪽으로 네. 기우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금 관망하되 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주가가 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밸류에이션은 계속 낮은 상태인데요. 네. 지금 주가는 지금 수익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예. 거기다 지금 환율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오늘 1,180원까지 올랐나요? 네. 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요새 환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십니다. 환율에 네, 대해서. 네. 사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사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적으로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상황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환율적인 부담도 좀 있는 상태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일정까지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잠재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비중을 확대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네, 네.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또는 지수 반대에 베팅하는 ETF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좀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그 좀 하방 압력 받을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하셨는데 네네. 이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는 네. 또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네,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사실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으로서는 관망세를 좀 유지하라 이런 의견을 네네. 좀 주셨고 그런 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ETF 상품에 네.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그렇죠.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가 종목으로 접근을 한다면 얼마든지 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준비해 주신 내용이 네네. 그런 내용이죠. 오늘도 조금 지루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부터 진행했던 이제 산업 분석이 좀 있는데요. 일단 산업 분석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길게 하지 않고요. 짧게 진행하고요. 오늘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짚어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방송 이후에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자, 주식이 상승장일 때도 있고요. 하락장일 때도 있고 그리고 횡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재료의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서 주가가 사실 그 회사의 기초 체력보다 훨씬 더 많이 뻥튀기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사실 상승장에는 뭐 올라도 다 오르는 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는 횡보 흐름이나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횡보를 하든 네. 계속 우리가 주식을 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업 분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투자이기 때문인데요. 네. 상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횡보장이든 하락장이어도 종목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이나 주식 운용은 항상 언제든지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네.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는 제가 화학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오히려 자동차는 뭐 다들 많이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자동차 산업의 이해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구조,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주요 외생 변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와 그다음에 실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자동차의 정의는 다들 아시는 겁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 거죠. 네. 육상에서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용구들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인데요. 네. 좀 광범위하게 보면 사실 이런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차에 들어가는 제품들, 부품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차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다른 산업들도 있습니다. 네, 네. 정유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주유소도 있죠. 예. 주유소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합산업이라고 하는 대표 업종이기도 하고요. 자, 자동차 산업은 사실 굉장히 높은 고용 창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네. 산업보다 고용인들이 굉장히 많죠.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무려 약 180만 명 내외라고 하니까요. 전체 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산업이죠. 왜냐? 자동차 업황이 안 좋으면요.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매출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만큼 포지션이 굉장히 넓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산업은 언제든지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신차 개발 비용이라든지 시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회사라고 해서 자동차 산업에 쉽게 뛰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IT 회사는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자동차 회사는 보통 몇몇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과점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몇몇 회사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라고 보셔도 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이다 보니까요. 일단 경기라든지 소비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뭐 네. 환경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품도 좀 바뀌고 있고요. 어떤 트렌드도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환경이나 연비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비중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네. 매연도 좀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환경적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린카도 개발합니다. 뭐 전기차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네. 또 뭐가 있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 예. 있죠. 이런 예. 차들이 있죠. 그래서 그린카 개발이 굉장히 트렌드고요. 그리고 제품을 좀 가볍게 해야 열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매연도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품 경량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의 구조를 보시면요. 뭐 다 아시는 겁니다. 프론트엔드를 비롯해서 뭐 조종석이죠. 뭐 칵핏이나 세시 모듈 그리고 엔진이라든지 이쪽을 말하는 구동 쪽이죠. 파워트레인도 있고요. 자동차 쪽에는요. 사실 이제 네. 화학이나 철강, 섬유 전 산업에 걸친 모든 산업들의 제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네.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공업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정들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네. 프레스 공정을 통해서 찍어내죠. 제품의 재료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금형의 뼈대를 만들고 차체 공정을 통해서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차체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도장을 통해서 색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품을 조립합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가 완성이 돼서 이제 판매를 들어가죠. 네. 하지만 판매 전에는 검사 공정이 있다는 점, 네, 네. 이런 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사실 대기업들 대부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겠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네,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 시에는 원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왜냐?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품은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 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익성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 따라서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원화 약세 시 수혜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좀 해주세요. 네. 자, 반대로죠.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수출 대수가 좀 감소를 하면서 아무래도 수익성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런 점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의 더 외생 변수인데요. 내년 가격입니다. 이제 내년이란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금속 재료를 프레스기를 통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도 만들고 어떤 철판도 만들고요. 이런 과정인데 일단은 이런 내년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원재료 가격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내년 비중이 1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 가격이 하락을 해야 원재료 가격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좀 늘릴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환율도 좀 봐야 되겠지만 자동차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 당연히 뭐 내년 가격도 좀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가격 이런 그래프들 인터넷에도 이제 검색하시면 요새는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자동차 회사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차 공업 협회에 들어가셔도 되고 참고하시는 자료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은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너무 잘 아는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슈들을 좀 보면서 올해 있었던 이슈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보면서 네. 이것을 약간 자동차 산업과 연관지어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한번 연결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이었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편성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정부가. 그래서 6.7조 원 규모의 추경이 좀 편성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산업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친환경 차 쪽 지원금이 약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차가 계속적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조기에 좀 안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은 만들어졌다.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친환경 차를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부품 업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지금 2019년도 추경안을 좀 도시화시켜 놓은 내용들인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투자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소상공인 지원도 1조 정도 있고 네. 뭐 수출 내수 보강도 있고요. 이번에 좀 강하게 나왔던 게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네, 좀 많이 네. 나왔습니다. 2조 2천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이제 친환경 신산업 지원 편성 부분입니다. 네. 이 안에 보면 뭐 전기차도 있고요. 수소차,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또는 수소차 충전소와 같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추가 경정안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주 크게 수혜를 입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낫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가 경정안이 나왔을 때 우리는 네. 더욱더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네. 좀 장기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당장의 추경이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추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관심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쉬웠던 것들이 뭐 전기차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실 처음에는 괜찮은데 막상 사기가 좀 힘들었던 게 네, 네. 뭐 충전소도 많지 않았고요. 예, 왜냐면 그렇죠. 인프라가 이렇게 확충이 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용성이 좀 떨어졌었죠. 네, 네. 근데 요새는 아직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실용적이 됐고요. 네. 전기차도 좀 이제 인프라가 많이 조금씩 깔리면서 이제 늘어나고 많이 있는 것 타더라고요.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좀 수소차는 아직은 좀 1000대가 좀 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왜냐면 아무래도 이용하기에 좀 불편함이 좀 있죠. 그래서 네, 네. 이거를 전체 차에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뭐 소수점 1단위까지 보면 0.01도 안 되더라고요. 0.0 몇 %밖에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좀 작은 규모긴 하지만 오히려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수소차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친환경차 판매 점유율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지금 8.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는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3배 이상 벌써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만큼 이제는 주변에서 사실 친환경차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자, 선진국이죠. 어떻게 보면 친환경 차에 대한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7%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미 이것을 역전했고요, 작년에. 네, 네. 가장 좀 선진국이죠. 친환경차의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요, 31%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떤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급속도로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문화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이런 예. 신제품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좀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미 미국과 서유럽이 제쳤고요. 이제 일본 같은 수준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언젠간 네. 좀 올라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차가 많이 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차를 파는 회사들은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단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지금 판매량을 보시면 앞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굉장히 실용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이 전기차고요. 수차는 거의 지금 보급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수차는 지금 바로 관심을 가지면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게 한번 올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차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뭐 포트폴리오에 적어 놓으셨다가 네.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나중에 한번 시세 붙을 때 한번 꼭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이르지만 네네. 좀 더 멀리 이제 그렇죠. 보는 종목들. 근데 예. 사실 뭐 전기차든 뭐 수소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아니면 어떤 차든 네. 완성차 업체를 사시면 좀 무난하긴 하죠. 그렇죠. 완성차를 그렇죠. 아예 들어가는 예. 부품들이나 이런 거 다 모아서 팔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만약에 수소차가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재료들을 만드는 회사가 더 크게 오를 겁니다. 중소형 업체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난하게 투자하시기에는 큰 회사들이 좀 좋지만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작은 기업들을 위주로 좀 베팅을 하신다면 한번 크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올 것 같으니까요. 네. 항상 수소차 관련된 회사들에게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와야겠네요.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종합 부품 회사가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는 뭐 완성차 업체라든지요.
안정적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완성차 업체라든지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네.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종합 부품회사나 완성차 업체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수차 관련된 회사들, 네. 수차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진다이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네. 일진다이아 역시나 수차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일진다이아도 있고요. 옆에 숫자가 있죠. 3.76. 네.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자, 네. 일진다이아 차트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 이후에 급등을 해서 올 초에 고점 찍고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굉장히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다가 지금 네, 엄청나게 조정받고 올랐었죠. 있네요. 네, 네.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재료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자, 미코라는 기업 2.14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네.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네, 네. 수소차에 대한 내용들이 작년 말부터 해서 굉장하게 이슈가 좀 됐었거든요. 네, 실제로 뭐 네.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미코도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된 제품들을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다음 종목 JNK 같은 경우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JNK는 1.74라고 적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1.74라고 적혀 있고요. 네. 자, 미코가 2.14, 네. 일진다이아 3.76입니다. 자, 보세요. 네. 이 회사들은 상당히 그렇게 매출이 크게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요. 오히려 적자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라는 재료 하나만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갔을 때는 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물린 경우는 많았을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급등 이후에 엄청나게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준으로 PBR이 3.76입니다. 옆에 적어 있는 네, 숫자가 네. PBR인데요.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네. 자, 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자본 대비해서 2.14배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네, 네. 자, JK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받았음에도 역시나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1.7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네. 뭐 현대모비스 정도가 있겠죠. 그렇죠. 가장 큰 부품업체니까요. 그러면 자, 현대모비스는요. 물론 수소차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재료로 네. 움직이는 그런 작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동차 업황이 좀 크게 빠지다가 이제 올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가가 최근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도 안 받았습니다. 최근에 별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PBR은 0.7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재료도 안정적이면서 주가도 굉장히 싸게 움직이고 있는 차라리 안정성이 있는 현대모비스를 차라리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세 개 차트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수소차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앞서 그런 급등했던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수요차가 시장에 깔리기 시작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대중화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네. 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니까요. 뭐 아까 앞서 세 기업들 실제로 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네.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좀 수소차가 좀 대주화된다 싶으시면 네, 한번 네. 주가 확인해 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큰 회사가 더 오히려 주가가 쌉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업종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경쟁 예산에 따른 수혜주를 좀 살펴봤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재료주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합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 제목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하여튼 세대별 의식의 변화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죠. 젊은 층이던 나이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건. 자, 과거에 한 10년 전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20, 30대를 일컫는 말이죠. 에코 세대가 굉장히 이런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좀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 네.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분들은 오히려 여가 생활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일만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렇게 사실 베이비붐 여건이 좀 안 세대분들이 됐죠. 그렇죠. 어.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기반을 깔아놨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태어난 에코 세대들이 좀 편하게 자유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좀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이런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자, 10년 전에 이랬는데요. 최근엔 또 이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의 사고들이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네. 이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사실 평균 수명도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제 즐기시는 생활로 접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30년 만에 두 분이 여행을 지금 가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네, 네. 딱 생각이 베이비붐 되더라고요. 세대시죠? 네, 저희 아버지 예, 어머니도 예. 지금 베이비붐 세대인데 실제로 처음 가는 걸 저도 봐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이제 에코 세대들의 욕구는 이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욕구가 없었던 베이비붐 세대들도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 세대들이 20, 30대인데 물론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에 충실해야 되는 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20대 중후반을 넘어서서 이제 경제력이 생기는 사람들 실제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안 그래도 여가 생활을 좋아하는데 돈도 벌었겠다. 맞아요. 더 쓰죠. 그래서 월급 이상으로 막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캠핑 재료 많이 사고 하시는 네, 경우는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에코 세대들은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더 많이 이제 여가 생활에 많이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가 생활에 관련된 산업들은 당연히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10년 전에 그렇죠. 대비해서. 예,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가 생활 관련된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뒤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 정도로 이제 여가 생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네, 될 네. 것 같습니다. 점점 또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욜로다, 워라벨이다 이런 그렇죠, 말들이 그렇죠. 또 유행을 하는 것만 봐도 네. 트렌드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에 사회생활할 때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워라벨도 굉장히 여가 산업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을 때 크는 산업들 그 안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가족 활동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모님들과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기들 태우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네. 애기들도 태우고 같이 가족끼리 캠핑도 가고요. 그리고 레저 생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생길까요? 과거에는 이제 품위, 막 품격 때문에 그렇죠, 막 예. 세단을 좋아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는 약간 실용성 위주의 SUV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일단은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SUV라고 하면 굉장히 투박했죠. 투박하고 뭐라고 할까요? 투박하고 소음도 좀 크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리고 네. 좀 안에도- 매력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은 좀 커 보이는데 실제로 안은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이게 오프로드라고 해서 이게 땅이 이제 비포장도로나 이런 그렇죠. 데서 타는 차 같은 느낌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 안에 이제 기둥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 네. 그런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겉으로 보긴 컸지만 실제 들어가면 안에는 굉장히 좁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차체 자체가 지금 기둥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둥을 이제 뽑은 상태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레저 생활을 하거나 이런 여가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공간도 확보했겠다. 거기다 사실 요새 SUV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스타일리시한 것들도 많이 네, 나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UV가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네. 실제로 SUV 수요도 많아졌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SUV가 아니라 대형 SUV 있잖아요. 네, 최근에 네. 나왔던 것들 최근에 신차 출시된 것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대형 SU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작년 12월에 출시된 차입니다. 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판매량이 엄청났습니다. 네, 사실 네. 12월 달 출시했을 때 엄청나게 예약 주문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12월 이후에 1월 달부터는 거의 뭐 5천 대를 넘어서서 6천 대 이상 가까이 판매가 됐고요. 실제 지금은 6천 대 이상 팔리면서 지금 몇 월 이상 2월인가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장 잘 팔리는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죠. 아반떼보다도 앞서 있더라고요. 판매량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대형 이런 SU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만족도도 네, 네.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일단은 팰리세이드가 어디서 만드는 차죠, 이게?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 펠리세이드가 진짜 실적이 굉장히 큰 몫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1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지금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자, 아까 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오히려 지금 대형주가 오히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세요. 네. 자, 현대차 앞에 또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뭐 단순하게 PBR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PBR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0.53배. 기업의 가치가 1이라고 보면 지금 주가는 0.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좀 싸게 움직이고 저평가돼 있다는 있다.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의 가치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즉 네. 사실 주가라는 게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업의 가치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거의 뭐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가 어떤 회사입니까? 글로벌 굴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만 붙고 실적만 이번 턴어라운드 이후에 실적만 네.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PBR 1배 이상의 지금 주가보다 2~3배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펠리세이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완성차 업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텔룰라이드입니다. 이 차는 저도 사실 이번에 자동차 산업을 준비하면서 좀 약간 낯선 좀 그런. 저도 텔루라이드는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지금 기아차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2월부터 네네.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제 북미를 상대로 이제 미국을 상대로 만든 차여서 아직 국내엔 출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2월달에 출시 이후에 사실 텔루라이드가 그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준비도 많이 했겠지만, 네네.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쟁 업체의 브랜드 네. 어떤 차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그냥 올라간 상황이어서 북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능 오히려 또는 기존의 거기 경쟁 차종보다 훨씬 더 기술력은 좋은데 네. 오히려 제품이 지금 싸거든요. 거기다 지금 환율적인 그렇죠. 부분도 네, 있겠죠. 네. 그래서 판매량은 아마 2분기에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주가가 조금 턴어라운드 하면서 네, 네. 주가도 올랐지만 2분기에도 뭐 약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게 약간 자동차 업종이었는데 네. 조금 더 빠르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굉장히 이런 대형 SUV의 선방 때문에 주가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PBR도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아직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래서 특별한 뭐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네. 사실 자동차 업종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대형 SUV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역시나 네.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재료주들은 조금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관련된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들, 소형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면 급등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다시 한번 귀에 들어왔을 때 뉴스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눈으로 뉴스를 확인했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네. 무난하게 넣기에는 완성차 업체거나 네, 또는 네. 부품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죠. 현대모비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현대모비스는 사실 현대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네. 독점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가 망하지 않는 한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안전적으로 넣기에는 사실상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IR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글로벌 판매량도 굉장히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친환경차의 지금 국내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네, 굉장히 네. 좀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기존의 차를 팔고 사는 수요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기존의 차는 이미 판 매출이고요. 네, 네. 이제 새로운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차가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실제로 판매도 늘어나고 그리고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네. 부품주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네, 네. 현대모비스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네, 당분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의 매출도 좋고 또 수입을 수출을 했을 때도 네네. 굉장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뭐 이제 2분기 실적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2분기도 지금 2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1분기 네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1분기에 순이익이 둘 다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적자에서. 그리고 2분기 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2분기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의 분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에 대한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 류어 부총리와 중국 협상단이 목요일 저녁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협상단과 저녁 만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2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기 한 몇 시간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류어 부총리가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은 만찬에서 어떤 정보가 새어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금요일부터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서류를 공식 제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그 전에 무슨 협상안이 나온다면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근데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찬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이에 관한 소식 나오는 대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외신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전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증시 오늘은 사실 좀 하락 출발을 했잖아요. 네. 아까 장 초반에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요. 장 초반에 1% 넘게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네네. 자, 지금 또 뭐 만찬 예정이다 이런 네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사실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 측에서는 사실 저희 투자자문에서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은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가 사실상 뭐 잘 나오면 좋겠죠. 타결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좋은 결과가 나오든 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저희 입장에서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철저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고요. 지금 만약에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손실 구간을 갔거나 네. 지금 낙폭이 더 깊어졌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던지시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살 때는 신중히 사야죠, 주식은. 네, 하지만 팔 네. 때는 과감하게 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만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매도하실 때는요. 그게 수익 청산이든 아니면은 손실의 매도건, 손절이건 여러분들 확실하게 칼같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팔고 나서 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인버스 상품들 많이 있습니다. ETF 인버스는 주식이 빠졌을 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요. 그런 것도 좀 이용하시면 하락장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버티시면서 오히려 수익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손절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사실 뭐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데 이미 그래서 감정을 좀 철저하게 배제하고 일단 저희는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만 아니라면 시스템 그대로 가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손으로 그냥 매도를 해야죠. 맞아요. 그 감정, 그 지난 시간부터 저희 처음부터 얘기하던 게 네. 사실 심리전이다 이런 그때 이야기 행동경제학을 좀 많이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죠. 아무래도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리면서 네. 굉장히 죄송한 게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네. 사실 이것만 되면 누구든지 솔직히 그렇죠. 손실률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네. 분명한 건 그게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감정을 좀 안정적으로 네.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네. 추가적인 좀 이렇게 살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죠. 의견을 제시를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업종 분석 꼼꼼하게 해봤는데요. 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업종 분석 꼼꼼하게 해봤는데요. 이 시간들 하나씩 여러분들 챙겨가시다 보면요. 분명히 주식을 보는 눈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그런 눈들, 투자에 관련한 그런 것들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업종까지는 얘기는 해봤는데 이번 주 그리고 또 내일은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네. 자, 다음 주 장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내일장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는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네. 일단 오늘 급락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예. 급락은 했지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짧은 반등 이후에 네. 다시 낙폭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하락에 좀 더 방향성을 두고 매매를 하셔야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짧은 반등 때 반등 나왔다. 그래서 더 베팅을 해야지. 물량 더 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장은 가장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반드시 내일은 혹시라도 짧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늘려서 물타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 반등 조금 나오더라도 조금 자제하시고 오히려 주말에 조금 더 글로벌 시장의 이슈들,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화되고 난 이후에 네. 다음 주에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말에 이제 그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일단은 그게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물론 다행이죠.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크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 반등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요. 그만큼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분석을 통해서 네. 주가가 오르든 증시가 내리든 언제든지 지금 상황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찾으면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산업들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 다른 산업들 또 방송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까지는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라라는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이어나갈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정보 얻고 싶고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요. 02-3153-258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 시간 중에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 방송 중에는 샵 4989번으로 문자 예약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